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임금님 옆에서 아주 사랑받은 그런 있었습니다. 그때나 지금이나 유창영입니다. 자, 오늘은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임금님 옆에서 아주 사랑받은 그런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조선 19대 숙종대왕 때입니다. 자, 숙종대왕이 왕이 돼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궁궐 안에서 길고양이를 한 마리 봤습니다. 아주 대접받은 고양이는 아니고 그야말로 참 몰래 돌아다니는 고양이였는데,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숙종이 불쌍하다, 좀 봐줘라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그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. 새끼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. 원래 그 고양이를 금덕이라고 해요. 금덕. 그 다음에 그 새끼 이름을 금손이라고 지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뭐 기모를 읽게 될 금오리 될지 모르지만 아마 황금빛이 나는 거면 아마 노란 색깔의 막 고양이가 아니었나 막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숙종대왕의 그 사랑을 받았느냐 하면은 밥 먹는데도 옆에 앉아가지고 그 대왕님이 소위 밥 먹여주고, 잘 때도 침상 있으면 침상 옆에서 그냥 그렇게 자고, 그야말로 정말 이거는 고양이 사랑이 이게 말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막 어떤 성호사설에 이런 얘기도 납니다. 고양이는 말이죠, 성질이 사나워가지고 길들여 친해지려 해도 뭐 하루아침에 뭐 제 비위에 틀리면 갑자기 주인도 모른 채 뭐 사라지고 그런데 어떻게 참 얘들은 이상하다. 아마 그 당시는 궁궐 안에서, 그리고 그 대신들, 안 그러고 그 선비들한테 아마 유명했던 얘기 같습니다. 그 숙종대왕이 정말로 그 고양이 아끼기를 아주 정말 너무 이거는 왜 저럴까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숙종대왕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금손이라는 이 고양이가 밥도 안 먹고 그런 우는 소리만 내고 나중에 그냥 그대로 그냥 몸이 말라 비틀어져 가요.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아마 죽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왕비 그 인원왕후가 아이고 저 얼마나 저서로 청이 들었으면 저럴까, 발로 그 묘 근처에 묻어주라 이래가지고 묘 근처에 묻었다 합니다. 지금 서원릉에 가면은 명릉이 바로 숙종대왕의 능인데 막 그 근처에 묻었다는데 아마 지금은 어딘지 저번에 가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. 여하튼 그래서 그 당시 그 고양이가 굉장히 유명했던, 그야말로 고양이를 너무 사랑한. 자,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, 사실 숙종이 누굽니까?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에서 누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. 왕 파워를 아주 써먹을 대로 다 써먹은 사람이라는 겁니다. 그 당시 당파 싸움도 심했고요. 많은 사람이 죽고,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왕비도 쫓아냈다가 들렀다가 또 어떤 사람은 좋다고 또 그랬다가 또 나중에 사약 먹어서 죽이고 뭐 자기민이 그렇지 않습니까?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경신대출책이라든지 갑술옥사라든지 기사화국이라든지 언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게 그냥 아주 참 신하들이 아주 죽을 요락했습니다. 뭐 결국 뭐 송시일이라는 거물도 그냥 이 숙종한테 그냥 넘어갔죠. 죽고 말았죠. 그 어머니 소위 말해서 명성황후부터가 아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. 정말 대단히 정말 성질이 아주 소위 말해서 좀 사납기로 세기로 좀 유명했습니다. 바로 이 어머니 명성황후가 뭐라 그랬냐면은, 쟤는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도 내가 모르겠다, 잘 모르겠다. 아침 다르고 점심에 또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숙종은요, 사실은 굉장히 정통성이 강한 왕이었습니다. 정통성이 강하다는 게 뭐냐, 정말 아들도 숙종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도 봉부인이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태어날 때부터 이제 왕으로 태어났습니다. 아주 정통성이 튼튼한 왕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아버지 현종 위에 누나가 있었습니다. 그렇게 고모죠. 고모가 되죠. 고모가
현종과 아마 연년생입니다. 그래서 그 숙명공주라고 여기 있을 때 그 고모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. 그야말로 폭 빠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소위 고모의 아버지, 그러니까 숙종의 할아버지 효종과 그 인서나무가, 특히 인서나무가 그 숙명공주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, 너는 말이야, 네 동생은, 네 여동생은 지금 벌써 임신까지 하고 그랬는데, 너는 지금 도대체 그 고양이만 끼고 그게 무슨 짓이냐? 제발 좀, 애도 좀 가지고 해라. 그렇게 또 아버지, 효종은 뭐라 그랬냐면은, 너는 말이야, 시집 보내놓으니까 시부모님한테 잘해야지. 왜 엉뚱하게 고양이만 그냥 모시고 살고 그러느냐? 좀 제발 좀 고양이한테 물러나라. 막 이런 얘기도 뭐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고모가 고양이 좋아하는 거하고 숙종이 좋아하는 거는 뭐 큰 관계가 있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그 정말 무섭던 숙종, 변덕심하고 정말 화 잘 내고 정말 잠 못 자고 이랬다 저랬다가 다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 목숨, 신하들의 목숨을 아주 초계같이 여겼던 그런 숙종이 참 또 그 조그마한 어떤 동물한테는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는 아이러니입니다.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많은 이제 왕들이 이제 있었지만은 그 왕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.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 부대 성종대왕입니다. 성종대왕이 그렇게나 동물을 좋아했답니다. 오키나와에서 선물을 하나 보내왔는데 바로 그게 원숭이입니다. 근데 이제 그때 겨울이었나 봐요. 원숭이가 왔는데 원숭이가 돌돌 떨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원숭이 옷을 해서 입히도록 했답니다. 자, 그렇게 또 옆에 또 신하들이 야단이 났습니다. 저 상스러운 동물한테 무슨 옷까지 입히고 그러느냐.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성종과 신하들 간에 서로 이렇게 투닥거리는 막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숙종대왕이 그때가 17세기 후반입니다. 17세기 후반하고 18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거치는데, 그때 마침 옆나라 일본에 아주 유명한 동물 좋아하는 그 왕이 아니라 쇼군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야말로 숙종대와 그대로 겹치는 기간입니다. 자, 그게 바로 도쿠가와 쯔나요시, 한자로 쓰면은 덕천강길이 됩니다. 이 쯔나요시라는 이 5대 쇼군 때가 바로 숙종 때인데요. 아주 여기가 그야말로 일본 사회에서 아주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아마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.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. 그 명령이 뭐냐? 생유위원 이렇게 나간데,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쇼루이 아와레미노레,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. 뭐냐면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불쌍히 여기라. 그러면 아주 참 측은하게 여기라. 사랑하라는 뜻이죠.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. 그것도 그 쯔나요시가 뭐로 유명하냐면은 키가 124cm였다고 합니다. 그 당시 일본 성인 남자들의 평균 키가 155였다고 하는데, 그때 그보다도 31cm나 적었다는 거죠. 아주 아마 일본의 모든 쇼군 중에서 가장 아마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개를 개가 아니라 모든 거 아주 좋아했습니다. 특히 개를 좋아했는데, 바로 뭐냐 하면은 절대로 개를 때리거나 그건 말할 것도 없죠. 그건 개를 나중에 어떻게 하면 잘 먹여야 되고, 개를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납니다. 특히나 요새로 말하면 유기견 보호소라 그럴까? 그 보호소를 삐까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관리를 두고는 좀 심지어는 그 개들을 산책시키는 관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개를 조금이라도 학대했다든지 잘못 어떻게 했다든지, 그리고 개를 절대로 목줄로 매지 마라 그랬습니다.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되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왜 그렇게 좋아했는가? 물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, 자기 또 어머니, 아버지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개띠돼서 그랬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. 실제로 1646년생인데 그때가 병술년 개띠는 맞습니다. 일본에서 사실 그전까지도 띠를 굉장히
굉장히 참 일본에서 중요시했습니다. 우리 못지않게 띠에 대해서 중요시를 그런 걸 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말이죠. 조개도 못 먹겠습니다. 뭐 새우, 생선은 말할 것도 없이 조개까지 못 먹겠고 닭은 키울 수 있을 때 달걀까지 못 먹겠습니다. 그야말로 동물의 천국이죠. 동물의 천국인 그런 사회를 맞았던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본에 살면 어떻습니까? 사실은 일본은 사무라이의 세계 아닙니까? 칼의 세계입니다. 무섭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잔인합니다. 그 유명한 말이 있죠. 기리스트의 고멘. 정말 내 칼이 잘 드는가? 안 그러면 잘 드는가 나가서 시험해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. 또 자기한테 아주 건방지게 대했다거나 아주 무례하게 대했다.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칼로 죽여버리고, 그리고 나서 뭐라면 그 유명한 기리스트의 고멘입니다. 죽여놓고 던져놓고는 고멘, 미안, 이거로 끝난 사회입니다. 물론 그 이후에는 좀 이제 바뀌지겠지만 그만큼 일본이라는 게 무서운 세계고, 사람마저도 그렇게 대했는데 동물이 오죽했겠습니까?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저 명령이 내린 게 아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. 물론 저게 너무 좀 심한 게 있어가지고 그 쩌나요시가 죽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바로 그 명령은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.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사실은 그런저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고기를 잘 안 먹었습니다. 물론 생선이야 이제 항상 먹겠지만요, 바다가 많으니까. 그래서 사실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메이지 천황이 국민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? 우리 몸도 약하다. 우리 앞으로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일부러 그 소고기를 먹는다는 걸 보여주고 공포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천황부터가 이렇게 소고기를 먹는다.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메이지 천황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노일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노리게 되는 겁니다. 그 역사에서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. 여하튼 그때 메이지 천황이 이제 그 소고기 음식이 아마 스키야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17세기 후반 이럴 때 말이죠. 사실 바로 옆 나라에서 동물 보호가 있었다. 그런 게 참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 사실은 쩌나요시라는 그 사람은 조선하고 참 관계가 좋았습니다. 조선통신사도 자꾸 보내달라 그러고, 그래서 조선통신사가 그때 가고 이랬습니다. 그런데 조선통신사도 아주 또 대접을 잘했어요. 그때 이제 소위 조선통신사가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카스테라입니다. 그때는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지형과는 많이 다르겠지만은 카스테라가 있었습니다. 그때 조선통신사들이 카스테라를 그렇게 좋아했다. 한 번은 가는데 카스테라를 안 주어가지고 조선통신사들이 화를 내고 그랬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. 고양이와 개사랑에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. 예,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